2주 정도 해야죠. 뭐 짧아서 느린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내신 대비 시작한 거지. 조정하고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내용 설명했잖아. 저는 자, 질문 받아봅시다. 몇 번 워크북 몇 번 봐야 됩니까? 대수 응용편 워크북 질문 941번 자, 여기에서도 이것 자체가 시그마 K가 1부터 시그마 K가 1부터 AK까지라고 되어져 있거든. 941번에 시그마 K가 1부터 AK까지.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SN이라고 하는 거고 SN이 n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3n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무슨 소린지? 그랬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시그마 K가 1부터 10의 4분의 K 곱하기 A 2K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그럼 우리는 이 관계식이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저 위에 있는 SN이 누가 되냐면 AN의 n번째 한까지의 합이라고. 수열 AN의 n번째 한까지의 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AN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게 SN에서 SN-1을 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뭐 더 자세하게 이건 뭐 시험 대비 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n에 관한 2차면 무슨 함수가 아니라 어떤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인 거고 이 뒤에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거든. 쟤는 뒤에 상수항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이야. 상수항이 있으면 성립 안 해. 그치? 그건 이제 뭐 외워놓고 있으면 편하고 아니면 뭐 나중에 알고 있어도 되긴 하는데 저런 꼴은 무조건 1 이상부터 성립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뭐 구해야죠. SN에서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n-1 요거 결정 구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3n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너랑 사라질 거고 2n에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네. 그럼 2n 마이너스 4 AN의 값이 2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A2K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4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4K 마이너스 4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저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저 4하고 여기 4하고는 약분돼버릴 것 같고 여기에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요. 우리 시험 안 본 사람 없죠? 우리
누가? 점수 나왔어요. 응? 점수 나왔어요. 점수가 그때 나한테 되게 많나? 근데 이서가 봤어요. 응? 이서가. 아, 서아가 못 본 것 같다. 서아가 원래 오늘 봐야 되는데 또 오늘 못 봤어. 아파. 무슨 많이 아파. 자, 또 질문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히냐? 점수에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질문? 없어. 진도에 유래 질문 있어? 진도 것도 해. 321번. 321번. 이게 뭐냐? 두 개의 컵 A, B에 담겨 있는 물을 합하면 1리터가 된대. 321번. A의 컵이 있고 이렇게 A 컵이 있고 B 컵이 있는데 그 둘의 물의 합이 얼마래? 1리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A의 컵에 담긴 물의 4분의 1을 B의 컵에 부은 다음에 B컵에 담긴 물의 3분의 1을 A의 컵에 붓는 시행을 n번 한 후에 A컵에 담긴 물의 양을 AN, B컵에 담긴 물의 양을 BN이라고 하지. 그죠? 그러면 이때 그 다음에 A컵에 담긴 물의 4분의 1을 B컵에 부은 다음에 B컵에 담긴 물의 3분의 1을 A의 컵에 붓는 시행을 n 플러스 1번 하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 똑같은 시행을 지금 반복했다 라고 할 때 AN 더하기 1과 BN 더하기 1의 일반항을 AN과 BN에 관한 식으로 한 번만 표현을 해볼래?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러면 처음 그리고 물의 양은 1리터로 일정하기 때문에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는 땡땡땡에서 1로 성립합니다. PQRS의 RAN 더하기 3분의 1 BN 플러스 1은 SBN 더하기 뭐 이거 연립해서 뭔가 간단하게 한 것 같으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처음에 여기 있는 물의 양이 A1, A 프라임스. 근데 처음 물의 양을 여기에 이게 한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A1이 되어야 되지. 그치? A1, B1. 그럼 한번 시행을 했다 치죠 뭐. 한번 시행해서 여기에 A1만큼의 물이 있고 B1만큼의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뭐.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N 플러스 1을 한 번만 구해보려면 AN 플러스 1을 한번 구해보려면 이 물에 AN만큼의 물이 있고 AN, BN만큼의 물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대? A컵에 담긴 4분의 1을 B컵에 붓겠대. 그러면 이제 AN 더하기 1은 여기에 4분의 1을 여기다가 두었으니까 4분의 3A N만큼만 남았을 거고.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 BN의 물의 양은 BN에다가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4분의 1. 여기에 4분의 1 a n만큼의 물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랬을 때 얘의 몇 분의 몇이 이거 얘 3분의 1을 A컵에다가 붓겠대. 이거의 3분의 1이야. 그럼 더하기 3분의 1 BN에 더하기 12분의 1 AN 2 AN 더하기 1 2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이해되죠? 왜냐면 n번째까지 했다 쳐. 했는데 AN 플러스 1번째는 여기 물에 4분의 1을 보냈다가 3분의 1을 다시 받는 게 AN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이제 A의 n 플러스 1 너의 값은 이게 12분의 9니까 12분의 10일 거거든. 그럼 6분의 5의 AN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분의 1 BN 이렇게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B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이게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고 BN 플러스 1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B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BN 플러스 1은 문제에서 그리고 A컵에 담긴 A컵에 N번 붓고 A컵에 담긴 물의 양을 AN, B컵에 담긴 물의 양을 BN. 그러면 요거 BN 플러스 1이 얘네. 이해돼? 뭔지? 이거에 얼마? 3분의 2가 BN 플러스 1이네. 이해되죠? BN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고? 저기에 3분의 2만큼만 남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지. 이렇게 남지 않겠니? 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요거 조금 이쁘게 둘 다 이쁘게 썼네. 여기다가 옮겨와 보면 AN 더하기 1 너의 값은 6분의 5의 AN 더하기 3분의 1의 B의 N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B의 N 플러스 1은 물 주고 난 다음에 3분의 2 BN 3분의 2 BN 더하기 12분의 2야. 그러니까 6분의 1 AN이야. 이렇게 되었대.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위에 P하고 P하고 Q는 구할 수 있니? 그죠? P 얼마? 6분의 5. 그죠? Q 얼마? 6분의 아니 3분의 2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래? AN 더하기 1을 AN으로 표현하래. 그러면 뭐 이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N에다가 BN을 더한 값은 항상 얼마? 1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BN 자리에다가는 BN 자리에다가는 1 마이너스 AN을 여기 AN 자리에다가는 1 마이너스 BN. 왜냐면 지금 1리터의 물 가져다 놓고 그거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항상 물의 양은 1로 일정하다고 이렇게 간 거야. 이해되셨죠? 잠깐 정리하고 있어. 여기 복사만 좀 걸어놓고 올게요. 전적 많아서 못 빌리셨어.
자, 또 질문 받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럼 A에는 뭐야? B에는 뭔데? 라고까지 구해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식을 완성시킬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코드는 숙제 없어? 아니 질문 없어? 저 쌤이랑 아이고 그때 우리 밤에 둘이 남아서 그때 공부했을 때 참 그거 열심히 공부 잘 됐을 때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랑 아 그렇구나. 우리 둘이 남아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때 질문을 다 했구나. 참 잘했네. 아 맞아. 그때 이 문제도 질문했어. 저거 했어요. 맞아. 저도 했어요. 아니라 41 했어요. 그 토요일 아니에요? 아니야 밤에 했어. 아 이거 토요일 날 했나? 저 토요일에 했고 저 941 했어요. 아 기억력 좋네 민. 응? 됐어 기억력 좋아서. 그냥 조금 포장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꼭 꼬집어서. 자, 또 질문 없어? 그럼 이제 함수의 연속 들어가자. 함수의 연속 들어가고 그 복사 지금 안 갖고 온 사람 책 다 갖고 왔어? 나 복사 안 해놨는데? 아 복사 다 해놨는데? 이야 준비성이 철저하구만. 아이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민석이랑 선생님은 주면 되고. 태연아 이거 다음 시간에는 책 꼭 사가지고 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디서 사야 돼 책? 리브로 서점 가가지고 이적분 원 기본편 진도 교재하고 워크북 달라고 해. 너 찔렸냐? 너 찔렸어? 아니 왜 부품 뭐가 떨어졌는지 그게 뭔지 모르겠대요. 아 다행이다. 나 그때 찔려가지고 여기 까맣게 점 생겼어 지금. 아파 죽겠어.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극한을 했는데 그 극한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사실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여기 있어요. 그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함수값하고는 개념이 어때? 다른 거야. 함수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건 맞아.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를 놓고서 따져보는 것은 맞는데 함수값하고는 구하는 방법 자체가 어떤 거였어? 다른 거였어.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래 x제곱이라고 한 번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1일 때 여기가 1이고 그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뭐라고 해? 1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첫 번째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함수의
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그 값을 구해만 주면 돼. 그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f1이라고 하고 그거의 값은 1, 2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지? 그런데 1에서는 이렇게 함수값도 구할 수 있지만 1에서는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극한값의 의미는 함수값처럼 고정된 값이 아니야. 함수값은 1일 때 뭐야? 라고 하니까 하나의 고정된 값 1만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 극한의 표현은 x의 값을 1로 보낸다는 거야. 1이 아니라 참 애매하지만 결국엔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1하고 되게 가까운 수여서 1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치? 어떤 때는 진짜 1일 수도 있고 진짜 1은 아닌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로 한없이 가게 될 때에 그 y의 값이 어디로 한없이 다가가는지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x의 값이 1로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어디로 한없이 같이 움직이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의 표현을 리미트라고 이야기했고 x가 1로 한없이 갈 때에 fx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얘가 가는 곳을 a라고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약속을. 그죠?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극한의 방향성이 몇 가지였었냐면 크게 세 가지였다고. 세 가지.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한없이 크게 될 때 무한대, 한없이 작게 될 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어떠한 숫자 알파로 한없이 다가갈 때. 근데 이제 이 한없이 클 때는 오른쪽으로만 가보면 되고 한없이 작을 때는 왼쪽으로만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하나의 숫자로 아 진짜 애들 이거 우리 뻑뻑시키고 여기 탈출할래? 응? 그 있잖아 뭐냐 그 전투기 이렇게 할 때 폭발할 것 같으면 확 내려가지고 확 해가지고 낙하산 타고 탈출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시 시대에 떨어져가지고 그 뭐야 그 뭐야 작살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눈막 치고 살을 내 그냥 응? 그럼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사실 네, 자꾸 뭐가 자꾸 늘어나는. 아 그런 게 저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빵. 점점 늘어나.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얘들아 진짜 그 니네 때는 모르겠다 예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어 네. 그래서 그 아마존 원주민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는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걔네들이 이름이 뭐더라? 무슨 족인데? 뭐 뿌이족인가? 뿌뿌족인가? 뭐 하여튼 이런 이름이 있는데 걔네들이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일자로 자르고 다녔었거든. 그래서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앞머리를 그 아마존의 눈물을 보고 자기도 원주민이 되겠다면 여기를 진짜 어떻게 촌스럽게 일자로 잘라가지고 눈썹하고 진짜 평행선을 이루게 그렇게 자르고 돌아다녔었거든. 근데 진짜 그 생활을 보면 되게 불편한데 되게 불편한 생활들을 하잖아. 근데 삶의 만족도는 되게 높대.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게 없는데 왜 높냐라고 보니까 대체로 이제 그러한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이틀에 한 끼 정도만 먹어도 행복해 한다는 거야.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잖아. 근데 이틀에 한 번이었나? 하루에 한 번이었나? 어쨌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만 사냥 잘하는 애들이 나가서 사냥을 잘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고기만 먹으면 걔네는 남부러울 게 없는 거지. 근데 거기서 딱 부러워하는 게 몇 개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뽀뚜루라는 게 있었어. 그 뽀뚜루가 뭐냐면
걔네 부족이 여기에다가 어릴 때 딱 태어나면 구멍을 내. 아랫니 있는 데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처음에는 이쑤시개만한 걸 나무를 이렇게 꽂아놔. 피어싱 하듯이, 귀걸이 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커가면서 구멍이 조금씩 넓어지면 그걸 뽀뚜루라고 부르는데 뽀뚜루에 쓰이는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가 있는데 되게 구하기 힘든 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걸 거기다가 끼고 나타나는 애들이 있으면 그 뽀뚜루를 보고 되게 부러워해. 그걸 되게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러한 뽀뚜루를 갖고 싶다. 근데 저 나무를 구하려면 진짜 멀리 가야 되고 그걸 이렇게 해서 다듬고 하려면 저렇게 이쁘게 하려면 진짜 막 힘든데 그래도 저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이 들게 하는 게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사냥꾼이 화살로 쏘거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 끝에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뭐지 끝에? 화살촉은 앞에 있는 거고 반대쪽에 있는 게 뭐지 이거? 깃털. 깃털. 근데 그 깃털 중에 진짜 좋은 깃털이 있는데 그 깃털을 쓰는 새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 깃털을 쓰는 사냥꾼이 있으면 걔는 진짜 사냥을 잘한다는 애라는 증거고 그 깃털을 그렇게 부러워해. 그 깃털을 쓰는 사냥꾼들을. 그래서 걔네들이 부러워하는 건 딱 두 개. 뽀뚜루랑 그 깃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거긴 더우니까 옷도 잘 안 입고 다니잖아.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그냥 뭐 여기 끈 하나 둘러서 여기다가 뭐 화살 꽂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거든. 그러니까 먹는 것만 딱 해결이 되면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 먹는 건 하루에 뭐 맘만 먹으면 10개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냐? 응?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그지? 그러면은 그 먹을 때마다의 행복감은 그렇게 안 높지. 근데 이제 또 보면 부러워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너희들 학교에서도 보면 쟤는 수학을 잘해, 쟤는 영어를 잘해, 쟤는 축구를 잘해, 쟤는 농구를 잘해, 쟤는 뭐 싸움을 잘해, 뭘 잘해. 그러면 뭔가 쟤네가 갖고 있는 부러운 것들이 많잖아.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더 많아져. 쟤는 어디에 살아, 쟤는 차가 뭐야, 쟤는 가방이 뭐야, 쟤는 옷을 뭘 입어서, 쟤는 신발을 뭘 신어서, 쟤는 머리를 어디서 자르고 뭐하고가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아마존에 사는 애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되게 불행하게 느껴지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자살률이 올라가지. 근데 그 자살률 중에 제일 높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제일 높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 그래. 근데 참 그래.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벌써부터 다 모든 걸 포기하자 뭐 이러기 또 그렇잖아. 응?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 너무 많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의 결론은 뭐야? 아니 부러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게 하고 살자. 그게 공부를 잘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검사 좀 해봐라 누가. 아직 선생님 제자 중에 검사가 없다. 응? 검사 좀 해가지고 나도 좀 불법 좀 저질러보자. 자살률이 높다는 거 선생님 아니라다가 제자한테 잡혀가는데 결국엔 선생님 제자한테 수사 받으면 아니 왜 내가 제자한테 걔랑 짬짬이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잔다는 건데. 검사는 그거에서 얻을 게 없죠. 가만히 있으면 더 아니지. 그러면 내가 그럼 옆에 붙어 있으면 되지. 나 검사 좀 해라. 아 수사를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근데 이 사회에서는 아 그렇죠 어떻게 안 부러워하고 사냐. 안 부러워하고 살 건 없는데 그럴 거면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아니면 해탈해서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거. 니네는 이러고 살아라. 나는 그냥 자연 들어가서 그냥 아마존처럼 살란다. 응? 하루에 2끼 나 혼자 해먹으면 그냥 행복하고 응? 물고기 잡으면 더 행복한 거고 응? 올무에 그 뭐야 멧돼지 하나 걸리면 뭐 포식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고 뭐 이러고 살 거면 세상 등기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남 부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상하네. 그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 표정이 저게 과연 내가 지금 왜 여기 앉아서 저걸 듣고 있는 거나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한번 얘기 한마디 해봤어. 이랬을 때 한없이 큰 건 오른쪽, 한없이 작은 건 왼쪽인데 이 어떠한 숫자로 가는 건 두 개의 방향성이 있더란 말이지. 이렇게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을 확인해 보자가 좌극한인 거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을 구해 보자가 우극한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x가 1로 다가갈 때 이제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저 그래프야? 그럼 쟤는 1로 다가갈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가는 게 똑같아 라고 하지만 처음에 헷갈릴 때는 두 가지를 다 구해봐야 돼.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을 예전에는 사실은 여기다가 조그마한 0을 써가지고 무한소라고 불렀거든. 0에 되게 가까운 수. 그래서 1에서 0에 되게 가까운 양수를 빼자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의미했었거든. 점점 1에 가까워지는 1보다 조금 작은 수. 근데 이제 이런 건 쓰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어쨌든 이게 1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그랬을 때의 fx의 극한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거든. 그럼 내가 1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함수 값은 아니지만 이 그래프 위에서 y의 값을 따져야 되니까 1을 기준으로 1이 여기 이렇게 기준이 딱 되어져 있을 때 요 1의 왼쪽 그래프를 보고 왼쪽에서 1로 다가가 보자고. 이렇게 다가가 보자고. 그러면 그때의 y의 값은 어디로 다가가겠니? 얘가 1로 다가가면 순서쌍이니까 1로 한없이 다가가면 어디로 다가가겠어? 1로 한없이 다가갈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가 너의 1에서의 좌극한 값은 1, 2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있는데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있는데 그럼 그때는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한번 따라가 보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 값 또한 얼마구나? 1, 2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그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값을 1, 2야 라고 쓰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저런 거 말고요.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에서 여기는 3에서 뚫려 있는 거고 여기는 1에서 뚫려 있는 거고 여기는 2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고 이해되죠?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y는 g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g1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잖아. g1인 얼마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함수값 x의 값이 1일 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x의 값이 1일 때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는 하면 1 여기 뚫려 있어. 1일 때 얼마야? 2인 거지. 여기가 막 아니 소리 잘못 썼어. 0일 때. 0일 때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0일 때 얼마야? 2. 이렇게 썼어. 0일 때. 그지? 그러면 리미트 두 번째 x가 0에서의 극한값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썼어. 그럼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리미트 x가 0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다가갈 때의 극한값하고 리미트 x가 0에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의 극한값하고 두 가지를 구해봐야 되지. 그러면 얘는 0에서 여기가 0인데
왼쪽에서 다가갈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한없이 다가가 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y의 값은 어디로 가니? y의 값은 어디로 가? 아예 1로 x가 0에 좌극한으로 한없이 다가가는데 그럼 y의 값은 어디로 가? 1로 1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거고 그 값을 그래서 우리는 1이라고 하고 수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어디로 가? 이렇게 3으로 갈 거고 그 값을 우리는 3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함수값과 극한값들의 차이라고. 함수값이라고 하면 한 점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지만 극한값이다라고 하면 그 한 점에 한없이 다가갔을 때를 생각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y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극한과 자극한과 함수값들은 각각 존재할 수 있다. 물론 그 값들이 전부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극한값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극한값을 구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할 때는 조금 있다가 하나씩 좀 다 풀고 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할 때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이었다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었다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어떠면 같으면 최고차항의 비율로 수렴하는 거였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는 거였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0분의 0꼴이면 약분해 버릴 수 있게 인수분해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거야. 문제 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놓고 극한값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 변형하는 방법들은 보면 조금씩 있을 테니 그때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우리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극한이었어. 그러면 아예 잠깐 쉬었다가 함수의 연속으로 들어갑시다.